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론 약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좀 약간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분류라고 해서 보통 2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공공개발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 1섹터 개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등이 개입해서 직접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공공개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민간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개발.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요즘엔 잘 안 내죠. 그래서 자체개발사업과 지주공동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다 직접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자체개발사업. 그래서 이익도 손실도 모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자체개발사업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23회 때인가 24회 때 나오고 잘 내지 않아요. 자, 작년에 2문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같이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지주공동사업. 여기서는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로 분류라고 해서 가장 큰 그림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형식을 가리켜서 수탁 방식,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 이렇게 가게 됩니다. 뒤에 이제 문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소유권 이전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학계론에서도 구성이 되고 민법에서도 구성이 되고 등기법에서도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기법 관련해서는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 배제라고 해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상호명의 신탁 이 네 가지는 실권리자하고 등기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보게 되는 것을 바로 신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신탁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신탁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될 때는 일괄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해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하나의 순위 번호, 신탁 등기를 실행할 때도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 외에 나중에 신탁 등기 중에서는 지금 이제 주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요. 주등기라고 하는 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해서 자 결국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표현은 겁나 긴데 주등기 이런 게 이제 등기법에서 이슈.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제 수탁 방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바로 수탁이라고 부를 테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성을 할 테고 작년 문제에서는 종류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신탁, 그 다음에 처분신탁, 분양신탁, 그 다음에 담보신탁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되는데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 바로 신탁업자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수탁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관리해서 발생하는 이익 등을 갑에게 배분하는 형식을 가리켜서 관리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처분 신탁은 이 부동산 팔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수탁자 신탁회사에 맡겨서 얘들이 팔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처분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등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 이익을 원래 토지 소유자 등에게 배분해 주는 방식을 분양
분양신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좀 약간 특이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야 돼. 신탁자가, 수탁자가, 자, 관리해서 이익을 위탁자에게 넘겨주면 관리신탁, 처분해서 이익을 넘겨주면 처분신탁, 분양해서 이익을 넘겨주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분양신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담보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식이냐면 수탁자가 이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일정한 증서를 위탁자인 갑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탁자인 갑이 이 증서를 들고 가서 이걸 담보물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가르쳐서 담보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논리구조가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수탁자가 관리해서 이익을 주면 관리신탁, 처분해서 이익을 주게 되면 처분신탁, 그 다음에 분양해서 이익을 주게 되면 분양신탁, 담보물을 제공해서 이익을 주게 되면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원래 위탁자 이름에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게 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뭐 줄줄 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소유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위탁자가 담보물,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담보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영문 가지고 출제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죠.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영문 그대로 가시면 돼요. 뭐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도 없는 주제고요. 아주 단순한 주제죠. 그래서 BTL이라고 하는 거. BTO 방식. 그 다음에 BOT, BLT, BO 방식에서 영문 어차피 시험 지문에서는 B 하게 되면 build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T 하면 transfer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또는 귀속이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써주고요. with라고 해서 L이라고 하는 거 바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BTO라고 하는 거. 이 O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지금 build라고 해서 준공한다, 완성한다. T는 transfer,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다음에 또는 지금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L은 with 이렇게 가게 될 테고, 자, 이게 기본 단어이고, O는 두 가지예요. 자, operation이라고 해서 운영이라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운영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own, 소유한다, 보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BTL, BTO, 이렇게 등등등 하게 되면 이걸 아예 영문으로 써주기 때문에, 여기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영문 순서대로 똑바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만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오히려 꼬이고요.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이냐, 틀린 방식이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BTL 방식이라고 B라고 해서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테고, 중간에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이 귀속한다라는 표현, 귀속 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표현 나올 테고, 마지막 단어가 꼭 중요한 게 임대료 리스라고 하는 것. 중간에 시험 지문에 따라서는 BTL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서 임대료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얼핏 보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BTL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BTOL이라고 하는 거. BTOL처럼 보입니다. 근데 BTOL 방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BTOL 방식하고요, BTL 방식은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그래서 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필요 없고 BTOL로 보이는 게 잘못 해석하면 BTO 이렇게 해서 틀리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TOL equal BTL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되는 문제고요. TO 방식 같은 경우는 준공이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 소유권이 귀속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운영 수익권을 보유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에서 뒤에 L자가 없으면 BTO 방식이고 L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BTL 방식이다. 이걸로 끝나게 돼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BOT 준공이라고 하는 건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보유라는 표현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에서
BOT라고 귀속이라는 게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BLT 준공 그다음에 중간에 임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서 이렇게 갈 테고 BO 방식이 23회 때인가 24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build 준공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운영권을 보유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 보시면 오히려 꼬여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딱딱 떨어지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뭐 31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 한 문제 나와야 되는 그런 주제에서 거의 얘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아까 관리신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두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너무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가 BTL하고 BTO 방식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거의 한 문제짜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지주 공동사업에서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 신탁의 종류라고 하는 거 네 가지,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그리고 담보 신탁. 담보 신탁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요 얘기. 그래서 이 정도가 주체에 따른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할 것. 그다음에 이제 좀 잡던 얘기들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도시 개발 사업 작년에 정비 사업이 나왔으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 나올 수가 있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시냐면 바로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 개발법을 가면은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획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죠. 해서 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수용 방식,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대지의 대자고요. 그다음에 지가 노파의 지자라고 하는 거. 두 개만 딱 끊어서 대지 들어가면 다 환지, 대지 들어가면 다 환지라고 해요. 이게 두 개거든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서 대자로 시작하면 뭐가 된다? 환지 방식. 못 외워요. 그냥 전체 키워드 하나 끝내가셔야 돼. 그 외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보상금을 지가가 현저히 높아라고 되어 있죠. 땅값이 비싸서 이게 보상금으로 풀면 복잡해지니까 땅으로 배분해 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에서 자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 대지 들어가면 다 환지 방식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부르고 도시개발법 할 때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에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공법에서 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수용, 그 다음에 대지 들어가면 다 바로 대지에서 대자하고 지가 노파에서 지자를 따서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혼용 방식에서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에서 얘기하는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끌고 온 것이고요. 작년에 사이드로 구성됐거든요. 그럼 이제 출제 기술상 올해 유력한 문제가 바로 환지 방식.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 16년 동안 모든 시험 문제가 환지 방식을 갖고 답을 뽑아요. 왜냐면 수용 방식은 너무 간단하거든. 내용 자체가 땅을 강제로 보상금 주고 뺏어버리는 방식 이런 의미라서 출제할 거리가 안 돼. 아무리 문제를 늘리고 싶어도 지문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힘들겠고 어쨌든 수용 방식, 계획적, 그다음에 대지 지가 들어가면 다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작년에 이제 27회 때 나왔었고 30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이고요. 뭐 주기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미리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 산 하나 그려놓고요. 제일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운데 통로에서 이루어진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 부르고요.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로 그냥 끊어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 이슈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는 개발하기 전에 달동네 모습을 상정을 하게 되면 저소득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저단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개발은요. 자, 열상이라고 이제 끊어서 가지고 열악하거나 상업적. 그래서 주택 재개발이라는 의미하고 상가 재개발 등을 묶어서 부를 때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양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요. 저단, 열상, 양호. 이건 금방 외우실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제일 피곤해요. 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런 식의 용어를 비슷한 걸 쓰게 돼. 옛날에 비슷한 용어가 있었거든. 지금 다 폐지가 된 조항인데 그래서 이 사안을 접근해 갈 때는 달동네를 싹 쓸어버리는 사업.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뭐라고 법에서 얘기하냐면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었고요. 이제 달동네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중간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 달동네예요. 그 이제 열악하게 저소득 주민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악이라고 보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나 선으로 바꾸는 거. 고칠 개자 뭐 좋을 선자리 되나요? 그래서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첫 번째 달동네 개선 사업 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은 어렵지 않고 재건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해서 저소득 단독주택 들어가면 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열악, 그다음에 상업지역 들어가면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은 뭐가 된다? 양호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용어를 기억을 해야 돼. 이 외에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법에 있다 다 폐지가 된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 학개론 교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과거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얘가 시험을 내려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보니까 어머 용어가 바뀌었네. 지가 이제 새롭게 보니까 어떻게 돼? 어머 이거 새로운 거다 해서 법 그대로 내는 방식에서 자 27회 때 30회 때 구성이 됐던 것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맥락을 파악하고 들어가게 되면 되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개발론, 관리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쉬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한 2번 듣고 3번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볼 때는 알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한 여러분들이 10월까지 가시게 되면 그래도 한 3번, 4번 정도는 또 듣게 돼.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그 정도가 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상한 문제가 나와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기본 점수가 나오니까. 해서, 자, 이제 요 정도까지가 저단 열상 양호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좀 오래전 문제죠. 24회 때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체 개발 사업. 해서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의 개발 사업이든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험도 수익도 모두 누구에게 바로 자기 자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는 제일 처음에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이란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 구성해요. 그래서 좀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부를 했다 싶으면은 그때는 자 지주 공동 사업에서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 또는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 시험 지문에 따라서 수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일단은 자체 개발 사업은 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지주 공동사업 형태에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볼까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1번하고 4번을 비교하는 이런 지문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쓸데없는 소리고요.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가 그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 이걸 위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 나와야 되죠. 신탁형은 형식적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누구한테?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탁 방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위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하는 이 문제로 다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라서 바로 자체 개발사업 이걸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24회 때 나오고 한 해 쉬어서 26회 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 아까 틀리게 뽑았었죠. 자, 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 모든 걸 지배하고 누구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 지급하고 개발을 시키는 방식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체 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위험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이제 24회 때 문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끄트머리 가야 돼. 등가 교환 방식. 예,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뭐 이런 나와 있죠? 와우.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은 다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게 소위 이제 지주 공동사업의 사업 방식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도 외우기가 어려울 만큼 길고 복잡해. 근데 16년간의 출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얘들은 항상 사이드야. 중요치 않게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지문이 겁나 길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읽다가 지쳐버리는 방식.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무조건 얘기가 신탁이냐 위탁이냐라고 하는 거, 신탁의 분류 이것만 이제 기억을 달달달 하면 된다. 왜? 모든 시험 문제가 그걸로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혹시 올해 이런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가 이게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애들, 그냥 항상 사이드로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답은 3번인가요?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하셔야 돼. 아까는 자체 개발 사업과 자체 개발 사업의 기본 정의를 가지고 24회 때 구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힌트를 줬다고 위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지문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26회 때 출제할 때는 바로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헛소리들, 등가 교환 방식이니 컨서 이런 것들은 종류가 전에 제가 교재를 작업을 할 때 한 7, 8개가 되는데 이게 말 자체가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복잡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렇게만 내더라도 수험생들은 아직도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이런 온갖 잡다한 걸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골고루 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이런 식이 돼. 그래서 또 9월 달부터는 줄여서 수업을 하는데 해서 줄이긴 개뿔 줄여. 같은 얘기를 한 16번, 7번 해야지 그때 가서 대충 암기가 되는. 그렇게 이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한 90% 정도의 문제는 와, 저것들이 우리를 띄엄띄엄 보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다른 데 다 붙을 것 같은데 전국 평균을 보셔야 돼. 80%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걸 소화를 못한다는 거야. 왜? 이게 어려워서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 이유는 쓸데없는 것들을 골고루 봐가지고 이게 제가 마약을 꼭 해본 건 아닌데 교육까지는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공포 때문에 그래요. 공포 때문에. 혹시 뭐가 나올까봐. 자, 혹시 공포는 딱 한 가지야. 이렇게 빤히 주는 것도 못 맞출까봐. 이걸 두려워하셔야 되지. 이 내용을 모를까봐는 택도 없는 소리. 이런 것 머릿속에 많이 쳐넣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의 물상대기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에서 자, 지금 이제 자체 개발 사업에서 24회 때, 26회 때는 지주 공동 사업에서 신탁과 수탁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 시행을 맡기고, 이거 뭐가 된다? 자체 개발 사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신탁 방식 나와 있죠? 이건 다른 거 몰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걸로 바로 뭐가 된다? 신탁 방식이 되게 된다. 보세요. 26회 때, 24회 때 문제를 소화하고 있으면 이 개, 돼지가 아닌 바에야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약간 유형을. 그러니까 24회 때 문제에서는 자체와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 큰 그림 물어봤고, 그 다음에 26회 때는 지주 공동사업 중에서 신탁과 위탁, 요걸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29회 때 문제는 기존 문제를 짜깁기 해서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사업 중에서 신탁, 위탁을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몇 번? 4번. 길게 볼 것도 없어.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가지고 출제가 돼요.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고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누구지? 조인성인가? 이런 애들. 별로 썩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런 사람이 그 마트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심지어 남자분들도 와우 잘생겼다면서 다들 쳐다본대. 그럼 그 새끼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웃어주고 가고, 그 남자가 왜 쳐다보냐고. 조인승이 그 친구는 게이파도 안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짝 출제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해서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 중에서는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을 비교하는 것. 이렇게만 내더라도 수험생들이 알아서 틀려준다고요. 왜? 생각들이 더럽게 많거든. 합동 개발 방식, 등가 교환 방식, 뭐 또 뒤지게 막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뒤져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그러니까 돈만 좀 많이 주시면은 지금 이게 한 민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은 한 3달에서 4달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돈을 적게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년 내내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별게 없다는 거예요. 별게 없다는 건데, 이 마갈로브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양을 늘리는 거고, 양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4, 26, 29의 문제 똑같은 문제 보셨고, 이제 다시 영어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있구나. 자, 이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아까 우리 24, 26, 29에서 신탁 방식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데 30회 때 신탁 방식 관련해서 2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갑을 우리가 맡기는 사람에서 위탁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신탁이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서 누가 바로 수탁자가 이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익의 일부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사인 수탁자 그리고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오른편.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의 관리 등등등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 신탁. 그래서 개헌 보실 때는 사실은 뒤에부터 보셔야 돼. 자, 얘는 자 마지막 키워드 주인공이 되는 말을 제일 뒤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보는 훈련들 관리 신탁은 뭐야? 자, 수탁자가 관리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관리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3번 처분 신탁이라고 하는 건, 자,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관한 처분 업무를, 자,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처분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팔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탁. 자, 볼까요? 관리 신탁이 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없이,
자, 신탁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 신탁 방식은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누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걸 틀리게 뽑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양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 그다음에 분양에 따른 자금 관리 업무를 부담시키는 거. 해서 결국 수탁자가 분양 등을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분양신탁. 그래서 이 분양신탁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걸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시행자를 믿을 수가 없거든. 내가 돈 맡겼다가 이놈의 새끼가 들고 튀어버리게 되면 허공에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보통 법무사 이런 게 끼어 있어가지고 뭘 한다고요? 거기다 돈을 맡기게 되면 100만 원만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여기 신탁회사에서 이 자금을 운용하니까 이 건설사가 튈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뭐가 된다? 분양신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새로운 표현들이 나와서 힘들긴 했지만은 답이 되는 주제는 대단히 간단한 얘기. 신탁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 가지고. 이 문제까지가 24, 26, 29, 이 30문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중간에 이제 흐트러주는 거, 자,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회 때 이 문제 하나, 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금융론 파트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될 텐데요. 자, 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별 회사가 들어가서 하다가 쫄딱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SPC라고 하는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얘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 몇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1번 큰 의미 없고요.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포인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담보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게 좀 어려웠는데 바로 30회 때 한 문제 한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낸 거야. 30회 때 앞에 자, 23번 문제에서는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세 가지 종류를 예시하면서 그 중에 포인트,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니까 분양 신탁이라고 하자, 자,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로서 일정한 수익 증서를 제공하면 그 담보물을, 자, 수익 증서를 가지고 은행 가서 위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걸 담보 신탁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좀 어렵긴 했는데요. 나머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이고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30회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작년에 정비법 나왔었거든요. 정비사업 종류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 문제가 하나의 유력한 문제가 아닐 거냐 해서 그동안 문제에서는 환지 방식을 위주로 출제해서 환지 방식 아까 키워드 뭐야? 대지라고 하는 거. 환지 방식 키워드가 대지.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계획 이렇게. 수용 방식은 뭐가 되고 계획 이렇게 할 테고 환지 방식은 대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할 방식을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서 아까 BTL, BTO, BO, BOT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 공동 개발 방식 용어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단지 또는 시가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조문, 공법에서 나오는 법조문을 그대로 카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2번
담보시대가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 안 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담보 신탁이라고. 그래서 결국 신탁 가지고 이제 30회 때 두 문제를 구성했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신탁회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고 일정한 이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해 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신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24, 26, 29, 30회 때 두 문제까지 바로 신탁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같은 얘기를 몇 번 들으시니까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개론 공부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신탁이라는 개념이야.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웠다고. 이게 말 자체가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보니까 신탁의 개념을 잡으니까 아, 이게 신탁이다라고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똑같이 얘는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신탁 방식이란 이 개념을 갖고 끊임없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유명한 배우나 뭐 탤런트가 지나가면 고개 돌아가듯이 이렇게 가듯이 출제위원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자, 나름대로 좀 어렵고 이상한 영역이 뭐가 된다? 신탁이라고 하는 방식. 요것 때문에 이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학개론을 조성문제 강의를 하고 교재를 쓰는 분들, 그 대학에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애들이 인생이 좀 꼬여가지고, 경제학을 갖고 돈 먹고 살기 힘들 때 좀 짜투리 부동산 학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 부동산 학을 하는 애들이 자, 뭐죠? 법학에 관한 몇 가지 지적을 외워가지고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법이 어려운 거야. 법이 어려운 거야. 법이 어렵다고.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들이 자기들이 낯설고 힘드니까 자꾸 약간 법에 관한 부분. 해서 신탁은 뭐 개발 관리론, 개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특이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경제학을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법학에 있어서 신탁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를 지가 뒤지게 했거든. 뒤지게 했으니까 이거 볼 때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거든. 그래서 당신들도 알고 있나 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올해 제일 유력한 문제가 BTL, BTO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이거 이제 1섹터 개발이라고 부르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자, 한국토지공사가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공공개발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1번, 자, 나가리. 중요치 않습니다. 딱 이거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BTL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build, 자, 준공한다 라는 개념. transfer, T라고 하는 귀속된다. 그 다음에 lease, 임대라고 하는 가볼까요? 준공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뭐 O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국가 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에서 최소한 얘는 준공, 보유, 그 다음에 귀속, BOT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최소한 뭐는 아니다. BTL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방식이다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TL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임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BTO라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B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이전. 그럼 T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임대 나와 있죠. O는 모르겠고 L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TO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게 이제 해설을 하고 주관식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맞춰보시오. 퍼즐 조각을 맞춰보시오. 이게 논의의 이슈가 되겠다. 절대 이걸 깊이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 지문 가볼까요? BOT 준공이라고 해서 B 나와 있고요. operate 운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ransf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준공과 함께 귀속 T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 해서 결국은 이 순서는 BTO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BOT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고. 순서만 맞추는 게 이 파트의 논의 포인트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BTOL이라는 것은 그냥 뭐로 분석한다? BTL로 해석한다. 이렇게 지식 가지고 이걸 끝내시면 됩니다.
답이 BOO라고 해서 Build, Own, Operate 해서 Own은 소유한다, 보유한다, Operate는 운영한다 해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BOO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BOO라고 해서 결국은 답이 5번.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내는 건 순서를 얼마나 맞출 수가 있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여기 이제 항상 시험 문제 build, transfer, with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주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자 이게 지금 24회 때 BTL 등 하나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때 이제 답이 BTO 이런 게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냥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시험 볼 때 한 개나 두 개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 지문 뜨고 나서 사람들이 막 뒤지게 부동산 개발업 정의를 공부해. 근데 이게 27회 이후로 28, 29, 30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되는 것들은 무조건 시험 볼 때 움찔움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공법상 이용이라고 해서 위험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등이 바뀔 위험을 가리켜서 법률적 위험. 그래서 지금 어떤 용도적이 상업적이 될 거라고 믿고 샀는데 상업적이 안 돼버리면 개판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좀 이따 쉽게 나오는 질문.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좀 이따 공부할 주제하고 좀 사이드 질문. 신탁 방식 나와 있죠?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자,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오케이 가는 겁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탁 방식에서 얘도 지금 아까 24, 26, 29, 30 이런 식으로 가는데 27회 때도 지문 하나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것 해서 BTO 방식은 먼저 뭐가 나와야 돼? Build,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Transfer, 귀속 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이 나와야 될 테고 마지막이 Operate, 운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운영권을 가지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임차 해서 이걸 영문 순서로 나열하게 되면 뭐가 된다? BTOL 방식이 되게 된다. 근데 BTOL 방식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미리 BTOL은 뭐로 보자? BTL로 보게 되자라고 해서 27회 때 문제는 온갖 내용들을 잡다하게 엮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5번 질문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TL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여튼 요게 뒤에 문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일 힘든 게 BTOL과 BTL 방식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자 요거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영문으로 시작하는 문제 먼저 27회 때 문제 보셨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26회 때 나왔던 문제 시설의 준공 B 나와 있죠.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의 귀속이 되지만 T 나와 있어요. 운영권 O 나와 있죠. BTO 방식에서 답 몇 번? 2번 끝나는 거야. 뭐 도로 터널 다 개소리고 꼭 뭐 도로 터널 BTL로 하면 안 되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순서 그대로 물어보는 방식이야. 그래서 아까 7회 때 하나 문제 구성했고 또 26회 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8회 때 아까 26회 때는 하나 물어봤어. 이제 28회 때는 두 개를 물어봐.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 아주 심플해.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B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지사의 귀속 T 나와 있고요. 운영권이 인정된다 O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임차, 임차 나와 있죠? L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번호는 BTOL이라고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움찔하는 거지. 이건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BTL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기억은 뭐가 되고 BTL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 B하고요. 국가지자체 소유권이 귀속 T 나와 있죠. 운영권 O 나와 있죠. BTO 방식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BTO 방식 해서 자, 기억은 BTL 그 다음에 니은은 BTO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라하고요. 기억은 라가 될 것이고 니은은 마가 되게 된다 해서 되게 쉽죠. 개뿔 이게 뭘 쉽게 쉬워요. 이걸 1분 안에 푸셔야 된다는 거야. 저희가 지금 다 문제를 외우고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무조건 문제가 BTL 아니면 BTO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전제를 깔아주는 거고, 이것도 출제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야. 만약에 앞쪽에 아까 우리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BTO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아까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BTO 방식 나왔었죠. BTO 이런 순서 나왔죠. 근데 지금 28회 때 문제는 두 개를 물어봐요. 해서 약간 표현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는데, 만약에 기억에다가 BTO라고 써주고 니은에다가 BTOL로 써주게 되면 수험생이 거의 다 맞춰버려요. 쉬우니까. 근데 BTOL을 먼저 깔아주는 거야. 그럼 수험생 입장에 볼까요? BTO 여기까지 대충 봤어. L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면 기억은 BTO라고 생각해. 니은을 보니까 이건 진짜 BTO입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BTO, 니은도 BTO. 근데 제일 문제 포인트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30초, 40초 안에 찍었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꼭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다 이렇게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럼 벌써 문제를 맞추더라도 거의 2분, 3분이 소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저희가 답을 다 알고 있고 무조건 제가 BTL, BTO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편안하게 보면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실제 시험장 가서 외롭게 싸우는 싸움일 때 처음에 이제 BTO라고 기억을 착각을 하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야. BTO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분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를 보면서 새로운 문제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맨날 내고 내가 똑같이 내는데, 제일 문제 포인트는 거의 무슨 방송 프로그램 보면 퀴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딱 들고서 이거 뭐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럼 안 하시나? 옛날 보면 뭐 스피드 퀴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써갖고 의지를 하는 경우도 보긴 했어. 꼬시는 거지. 잘 살아보자. 걔가 속이 없어서 그래. 잘 살아보자 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 생각을, 내막을 알게 되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해. 근데 그때는 왠지 잘 될 것 같거든.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 같거든. 없어, 그런 사람은. 다시. 이게 지금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30초, 20초 안에 딱딱딱 찍어 가셔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설명드리면은 수험생들이 중개사 시험을 너무 띄엄띄엄 봐요. 되게 쉽다고 생각해. 뭐 들어보니까 한 번 들어보니까 다 알 것 같거든. 근데 실제는 혼자 가서는 이게 착착착착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생각하고 자식할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런 데서 2분 막 소요되어 버리면 전체 1차 수험 시간이 80분, 90분, 뭐 100분 되나요? 하여튼 간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보통 70문제, 60 몇 문제밖에 못 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은 거의 구구단처럼 참새, 짹짹 이런 식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제 문제 중에서 제가 BO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문제가 BTL, 아까 BTO 해서 26회 때는
BTO였었고, 자, 28회 때는 BTO와 BTL을 엮어서 구성을 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BTOL처럼 문장을 표시를 해준다. 이런 식의 구조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아마 30회 때 제일 유력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도시 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서 이게 이제 옛날자 그런 문제 형식인데요. 이게 부동산 학개론 대학에서 쓰이는 그런 교재를 보면 환지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배분해주는 방식, 다시 토지를 배분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환지 방식. 근데 이제 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다시 시험에 내면 무조건 도시개발법에서 아까 대지 있었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 다음에 지가가 현저히 높아. 이거 있었죠?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어쩌고 요거를 한 세 줄짜리를 딱 하나 깔아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다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읽다가 당해버려요. 요즘에 이제 경향 자체가 실제법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출제하는 게 학개론에서 어떤 출제 경향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처럼 표현하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 자, 그래 될 테고,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은 키워드 뭐야? 대지로서 효용 증진 대하고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지. 아까 우리 수용 방식은 뭐가 되죠?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거. 혼합 방식은 뭘까요? 개소리입니다. 혼용 방식. 옛날에는 혼용 방식을 학개론에서 지들 마음대로 학자에 따라서 혼합 방식 이런 말을 쓴다고. 매수 방식은 뭘까요? 자, 단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 옛날 용어들이고 지금은 문제를 구성할 때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학을 가지고 함부로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어떤 주장을 갖고 출제하면 부동산 학개론의 어떤 학자의 입장에서 별로 내용 같지도 않은 것들인데 하여튼 이걸 갖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용어를 달리 쓰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개론 좀 이따 정비사 보겠지만 그냥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서 출제를 해버려요. 그래야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 26회 때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는 31회 때 역시 나올 제일 유력한 문제. 이유는 그 다음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법에서 정비법. 요즘에 이제 정비사업도 옛날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를 쓸 수 없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 방식 해서 단 나와 있죠. 저 단 한 뭐가 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봐봐요. 답은 몇 번? 4번. 근데 1번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딱 던져놨죠. 이게 깜빡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1번에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달동네 쓸어버리는 것을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열상 재건축은 양호라고 해서 자 27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당시 27회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막 수험생들이 막 개가 번무입니다. 이게 학개론이냐 공법이냐 출제는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출제를 내고 싶은 돈 내는 거야. 수험생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새끼들이 이상한 걸 내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27회 때 나왔으니까 저단 열상 양호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30회 때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열학 나와 있죠? 열학 들어갔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건 뭐가 된다? 재개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단 열상 양호에서 이때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뭘까요? 개소리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뭘까요? 다 옛날에 있었고 도시환경사업이라는 용어는 지금 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소설 쓴 거예요. 옛날 교재에 있던 옛날 법에 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깔아놓게 돼. 그러면 이제 공부를 또박또박 열심히 하신 분들은 미쳐버리는 거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뭘까? 시험보다 갑자기 궁금함이 들어버려요. 암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단 열상 양호해서 27회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이제 30회 때 재개발사업. 그래서 31회 때는 안 나올 거야. 대신 얘 대신에 아까 도시개발사업 이게 아마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26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30회 때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다?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떴다고. 그러면 이 문제랑 비교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다시 외우셔야 돼. 계획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 방식. 그 다음에 아까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수용정진의 대하고 지가가 현저히 높아의 지를 따서 이게 환지 방식 섞어 사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분류라는 개념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시고 30분 없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